진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를 부추기는 세번맞이 국민중심 생활환경가꾸기운동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즉 연중인데 세번맞이 국민중심이라고 해서 마치 봄에만 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고요. 대상은 7개 읍면 및 242개 마을, 기관, 단체,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단체,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환경 가꾸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가 좀 특이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요 내용: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인센티브제 추진 및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참여 단체 포인트제 운영. 그러니까 마을은 인센티브제, 단체는 포인트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마을, 읍면,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추진 평가 및 시상금 지급, 제출 자료, 매월 실적 사진, 단체 사진, 활동 사진 등의 증빙 자료. 여기서 문제를 또 지적하면 활동 사진하고 단체 사진 이것만 있으면 되지 활동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5분을 하든 1시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그런 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많은 시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분만 해도 되고 일단 단체 사진하고 활동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게 꽃밭을 가꿨으면 몇 평방미터를 어떻게 가꿨는지 그 결과값에 대한 것, 그리고 쓰레기 수거를 했으면 쓰레기를 얼마나 몇 톤 정도 수거를 했는지 그런 실적에 대한 것은 없고 단지 단체 사진, 활동 사진 등의 증명 자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 이것은 마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우수 1개 마을 1000만원, 우수 3개 마을 500만원, 장려 5개 마을 300만원, 노력 21개 마을 100만원입니다. 총 30개 마을이고 30개 마을에 속하는 최우수 1000만원, 최하 100만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읍면 242개 마을이니까 30개 마을에 들려면은 약 8대1, 3824,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에 들어가야 최소 100만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체 포인트제 운영, 기본 포인트가 당월 활동할 경우에 10포인트, 월 1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 포인트 1인당 1포인트, 활동 포인트는 참여 횟수 곱하기 5포인트 지급. 이거는 활동 포인트이기 때문에 활동 횟수라고 해야 맞는데 참여 횟수라고 해서 이게 개인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좀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활동 포인트는 말 그대로 활동 횟수라고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포인트. 그리고 각종 축제, 심해바닥 축제나 명랑대첩 축제 등 이런 축제 현장을 참여했을 때 포인트 2배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2배 지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체 많은 참석은 될 것 같습니다. 일 포인트에 2,000원이니까 이 경우에 40포인트를,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서 10명이 2번 총수한 경우에 40포인트가 되고, 이 경우에 1포인트에 2,000원이니까 428, 8만원이죠.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9개월이고
98, 72. 매달 2번씩 10명이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약 72만원의 이 포인트 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을하고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일단 무조건 참여를 하면은 이 포인트에 따라서 8만원, 월 8만원에다가 98, 71, 72만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 30개 마을 안에 들어야만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30개 마을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원 한 장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단체는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인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마을은 30개 마을 안에 들어야 된다. 단체는 포인트제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쌓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1포인트당 2,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을 보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문서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문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제 설명이 틀렸으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도한 이 경쟁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문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라 사진만 찍어야 되고 흔적을 남기는 거라서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도하게 이런 실적을 부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매주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역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사진을 여러 컷을 찍어서 아니면 뭐 편법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하루에도 여러 횟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세상 이치가 꼭 그렇지는 않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을 좀 군청 공무원들께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이게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갖고 와야 될 곳, 쓰레기를 취해야 될 곳, 그리고 꽃밭을 갖고 와야 될 곳,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아주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꽃밭을 가꾸기에 아주 적당하지 않은 곳, 그런 곳에 꽃밭을 가꾸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그러다가 다쳤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한데 이렇게 경쟁에 내몰려서 이런 부역에 동원이 되고 또 사진 찍는데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좋은 다 좋지만 이렇게 경쟁을 부추겨서 얻어지는 효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 이동진 구수 때도 이런 말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활동하는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일단 큰 마을은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마을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불과 10여 명하고 100명 이상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50명 이상,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아무런 그 실적, 결과에 대한 값이 없어요. 꽃밭을 얼마나 가꿨는지, 꽃이 가꿔져서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쓰레기를 얼마나 수거했는지 그런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체 사진이나 활동 사진만 있으면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위험하다, 불공정하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경쟁,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농업용 수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뚝입니다. 사실상 이 논두렁이자 배수로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원래 이제 흙수로일 때는 여기가 이제 배수로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배수로를 구성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풀을 제거하고 꽃씨를 뿌리고 이렇게 긁어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한 5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턱을 높여 놔 가지고 여기가 옹벽이 상당히 높아요. 이 오른쪽 도로보다 지금 여기 옹벽이 높은 상태고,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건너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보시면 이런 그 이거 처음에 틀 만들 때 썼던 그 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작업할 때 이 쇠에 다칠 수가 있어요. 발이 다치든 작업할 때 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게 계속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풀을 제거하고 꽃씨를 뿌리고 긁었다고 합니다. 마을 부역,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과연 하는 게 옳은가? 제가 농어촌공사 진도 지소 이쪽에다 문의를 했는데, 그 당시 나왔던 좀 나이 좀 있으신 분은 뭐 물 흐름에 방해 안 되는데 뭐 어떠냐 이런 거 하는 게,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식이다. 의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천에 물 흐름만이 아니라 그 하천 뚝 자체의 그 무너짐, 그러니까 제방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방을 쌓고 그 풀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풀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가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또 굉장히 낭떠러지, 그러니까 높이가 약 2m 정도 되는데, 여기 좁은 폭에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 있는 그 과연 꽃씨가 먼저 날지 풀이 먼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을 메고 이걸 관리하는 게 엄청 어려운데 여기에 풀과의 전쟁을 해서 과연 이길까요? 온통 풀씨가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봐도 꽃씨보다는 풀씨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런 일을 과연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하고 좁은, 그리고 이 왼쪽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인데, 여기서 작업하다가 저 아래 굴러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여기에 있는 이 쇠, 이 녹슨 쇠, 이거 여기 발 잘못 디디면 발이 찢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또 여기도 잘못 건너다가 자칫하면 꼬랑이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장소인데다가 또 옹벽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설령 꽃이 난다 하더라도 옹벽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이게 다 풀 아닙니까? 이 꽃씨로 보입니까? 풀로 보입니까? 잠깐 이런 거는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1m 간격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좁은 공간에 꽃씨를 뿌리고 꽃을 가꾼다. 꽃을 심는 것도 아니고 꽃씨하고 풀씨하고 경쟁을 하게 한다. 과연 옳은가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무튼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